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잠시 후 열릴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6.25 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이로써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앞둔 만큼 검찰이 뇌물 전달 역할을 했다고 본 이들 3인의 1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대통령 주재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최진만 기자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영내 평화 안보 증진 방안 등이 회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해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곳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늘 판문점에서 6.25 전쟁 당시 희생됐던 미군들의 유해 송환과 관련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군 측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와 북측 관계자, 유엔사 관계자 등은 오전 10시부터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유해 합동 발굴이나 미측 발굴단의 방북 여부 등도 의제에 올릴 전망입니다. 오늘 협의가 타결되면 북미 정상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여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이행 사례가 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오늘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그들에게 안전 보장책이 아닌 위협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빈손 방북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준금리는 현 1.5% 수준을 8개월째 유지하게 됐습니다. 내수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기준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이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3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민간 검찰과의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대령은 공군 소속입니다. 육군 중심의 기무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재직했던 해군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등 약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문제는 수사 대상 상당수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군검찰 관할은 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민간 검찰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때맞춰 군 인권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도 낸 상태입니다. 군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고, 일반 검찰이 과거 기무사 재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일반 법원에 기소를 하고. 형사처분 법규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군복무 당시의 범죄에는 전역 후라도 군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 인권센터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일반 형법상 내란 예비 음모죄의 경우 국토점령이나 폭동, 국가기관 전복 등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반면 군 형법상 반란 예비 음모죄는 명시된 요건이 없습니다. 그나마 판례로 확립된 요건도 다수 군인 모의, 병기 휴대, 국권 반항으로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최저 형량은 형법상 내란 예비 음모보다 2년 더 높습니다. 특수단은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민간검찰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쇄신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산하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엄령 문건 의혹 등의 규명과 관련한 특별수사기관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미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기무사법 제정과 명칭 변경, 규모 조정 등을 논의해왔던 개혁위는 당초 오는 18일쯤 개혁안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임종훈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 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후 2시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에서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어 문고리 3인방의 오늘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지급하는 우유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질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인하대의 아들을 부정 편입학시키고 아내의 장학사업에 학교 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학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조양호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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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총학생회 동문협의회와 교수회가
학교법인을 장악하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주장합니다. 조양호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을 비롯해 아내 이명희 씨의 재단에 교비를 지급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겁니다. 한진그룹 그동안 인하대학교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한 것에 대해서 인하대학교에 다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5명의 학교법인 이사진 가운데 조씨 부자와 특수 관계인이 상당수라는 게 학교 안팎의 시각. 교수회 등은 이사 전원 사퇴와 관선 이사 파견만이 정상화의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 당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하대 경석인하 학원을 부정비리법인으로 규정하고 특수한 사태임을 감안하여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인하대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학위와 조양호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조 이사장 등 관련자 6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대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천을 모태로 대기업이 된 한진그룹이 갑질의 대명사란 오명을 떨쳐내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유튜버 양영원 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고 신분증을 통해 A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있는 분들 있다면 이번 뉴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 고의 체납자에게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체납 기동팀이 고액 체납자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보석과 달러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왔어. 그리고 기동팀은 체납자가 사업체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대표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추측하지 마. 당신이 뭘 한다고 추측해. 은행 대여 금고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들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체납 징수원을 더 뽑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도 체납 징수팀을 강화하고 체납액 통합관리 체계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원화돼서 지금 체납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곽가별로 전체 체납액이 도대체 얼마인지조차 지금 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인수위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걷어들인 체납액은 복지 예산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체납액은 5,990억 원에 달합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크로아티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28년 만에 준결승에 오른 잉글랜드를 2대1로 누르고 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전반 5분 잉글랜드 트리피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23분 페리시치가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연장 후반 3분 만주키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벨기에를 꺾고 결승에 선착한 프랑스와 오는 16일 0시에 결승전을 치릅니다.
밤새 덥고 꿉꿉해서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지난밤 내륙으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5.6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제주 등도 25도를 웃돌면서 밤 사이에도 더웠습니다. 더위는 한낮 시간대에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경보까지 발효 중인 남부 지역으로는 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뜨겁겠습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식중독 지수도 경고에서 위험 단계까지 올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오후 한때 소나기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천은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32도 안팎입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